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시리즈입니다. 인생 필수 보험들을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 고객님들이 사는 모습, 현재 상황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면 필요한 보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젊은 부부, 개인사업 하시는 분, 법인사업 하시는 분, 이미 돈을 많이 모아놓으신 자산가분들, 이분들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25년 정도 일을 잘 해오시는 상무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야, 요런 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느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상무님이 관리하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설계를 해서 제안을 했는데 고객님이 좀 가볍게 받아들이셨어요. 아, 이거 뭐 자동차 보험인데 이걸 또 들어 돈 없어. 다음에 할게. 예. 그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예,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고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사고가 났고 본인이 가해자가 됐고 피해자는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형사처벌, 감옥에 안 가려면 이제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예,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보려니까 애를 많이 먹었겠죠. 뭐 결국엔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몇 주 정도 시간이 흘러서 상무님이 고객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눴던 대화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이러셨대요. 미영아, 네가 보험가입 팔을 때 운전자 보험 할 걸 그랬어. 설계사는 말문이 막힙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가만히 계셨더니 네가 좀 더 강하게 얘기했으면 나도 그때 했을 거야. 언니 필요하니까 하라 했겠지 내가 했더니 그때 이제 이 고객님이 야, 우리 같은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니? 설계사들이 와서 이거 좋은 거니까 해라 얘기하면 하나씩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보험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났을 때 왜 좀 더 그때 나한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내지는 왜 좀 더 많이 가입시키지 않았냐? 이런 원망을 몇 번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그렇게 놀랍지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고객님이 하신 말씀. 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한 보험이 뭔지 어떻게 아냐라는 이 말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고객님들은 당연히 모를 거다. 그럼 설계사들은 알고 있을까?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교육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도 아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님의 관점에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서부터 전달을 해드리겠다. 우선은요, 세 가지를 오늘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사회초년생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이 갖고 가야 되는 보험 어떤 게 있냐? 그리고 적정한 보험료 수준,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 요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우선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 보험에 왜 가입하려 하는 거예요? 보험은요, 언제나 착하지 않아요. 되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고객님들한테. 나한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요거를 배제했을 때. 왜 그러냐면, 보험에 가입하려면 돈을 냅니다. 한두 푼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십몇만 원씩 내는데 받는 거라고는 달랑 종이 한 장 받아요, 증권. 근데 이것도 보험을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보통 20년, 뭐 길게는 30년을 매달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돈을 따박따박 낸다고 해서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10년을 내가 내왔다 하더라도 2달 보험료 안 내면 그 상태에서 사고 나면 보험금 챙겨주지도 않아요.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지 말자!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도 다 못 돌려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험이라는 거는
나한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 고객님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잘못됐을 때. 그러면 지켜야 될 대상이 뭐냐? 에? 일단은 나 자신은 지켜야 될 것이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 지켜야 돼요. 현재의 어떤 생활, 미래의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고 재산이 있다. 재산도 지켜야 되고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그 피해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사업체가 있다. 사업체도 지켜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항목들이 우리가 살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우선 사회초년생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요거를 살펴볼 거고 요거에 대한 답이 그 보험 가입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직장에 처음 딱 들어갔어요.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자기가 꿈꾸던 회사에 들어가서 신나게 일을 배워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내기 직장인들이 보험 가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라고 봐요.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거냐?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갈 거냐? 이거는 설계사님들이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 모르겠다. 뭐 오래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진짜 다시 뭐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 공부를 더 할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으면 월급 받잖아요. 이거 뭐 10년 납, 뭐 20년 납, 뭐 이런 보험 가입하시면 안 돼요. 자신 없으면 적금, 펀드, 중간에 해지를 해도 영향이 적은 걸 해라. 보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갱신형으로 가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재무 계획 수립하셔도 좋습니다.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 자신의 현실을 직시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흑수저냐 금수저냐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라.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의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가장 먼저 닥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뭐 적게는 몇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또 해결해야 되니까 1억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혼 자금들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도 가입하고 종신도 가입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 쓸 돈을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현실적인 청년들이다라면은 저는 종신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라, 나중에.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결혼 준비하다가 보면 있잖아요. 한 푼이 아쉽습니다. 중간에 그거를 깨게 된다고. 그러면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의 돈을 이미 손해를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기 전에 사회초년생 나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거냐 자신이 있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결혼자금 같은 그 이벤트 그런 자금들을 내 힘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면은 종신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 두셔라. 그게 오랫동안 일을 해본 설계사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년, 사회 초년생이 지켜야 될 거 뭐냐? 나 자신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없다라면은 자기가 아팠을 때 혹은 다쳤을 때 치료비, 진단비,
혹은 장애를 입었을 때의 뭐 혜택, 수술비,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런 것들 가입하셔라. 돈이 없다.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 딱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실손의료비 요거를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뭐 건강보험이 워낙 잘 돼 있어갖고 실손보험 필요 없다는데요. 2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아낄 걸 아끼시고 실손의료비 보험은 그냥 가입하세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준비를 할 때는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특약으로 가입을 한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예, 그래서 손해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혹은 생보, 손보를 다 취급하는 설계사를 만나서 손해보험 상품 중심으로 가입을 하셔라. 지금 여러분들 나이는 사망보장보다는 당연히 뭐예요? 살아있을 때의 보장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적정보험료, 예를 들어서 세금 떼고 내가 받는 돈이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월 소득의 5%에서 6% 넘으면 안 돼요. 2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라? 보장성 보험은 12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현재 입장에서는 진단비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넣고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보험료가 200만 원 버는데 막 16만 원, 17만 원 나왔다. 그러면 납입 기간을 늘리는 거. 20년 납에서 25년 납으로 늘리는 거. 요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차를 사게 되면요. 우선은 이제 그 뚜벅이 생활을 하다가 직장도 잡고 내 차를 딱 타게 되는 순간 굉장히 그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삶의 질은 올라갈지 모르나 돈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차값을 빼고도 내가 내 차를 운영을 하려면 보통 한 1년에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차가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냥. 근데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있잖아요.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어요. 반드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하셔야 되고 운전자 보험 같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을 할 때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의외로 비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보험들은 똑같은 담보 내용으로 설계가 가능한데 똑같은 담보라 하더라도 많게는 1년치 보험료가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여러 군데 회사를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 운전자 보험은 있잖아요.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뭐 영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일이다거나 아니면 좀 급수가 위험 급수가 높다 그러면 10,000원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막 5만 원 내고 뭐 하는 거는 나중 가면은 이런 것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어요. 이런 게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 수령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실손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각각 10,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종합보험 한 10만 원 정도, 12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그 나이대에 적합한 보장 수준은 갖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담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른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요즘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20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종신보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그러면 몇 년 납이냐? 얼마냐? 이거를 물어보고 그냥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있잖아요. 이 상품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세금도 없고 비과세고 확정금리 3%고 2년 지나면 돈 안 내도 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어때 보여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비과세 확정금리 3% 납입중지 가능 중도인출 연금 활용 이거 있잖아요. 틀린 말 하나 없어요. 다 돼요. 다 된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 후회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입을 하셔라. 자, 우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인 거 맞아요. 종신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 일종의 이자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낸 원금에 더해서 붙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건데 이렇게 가입하잖아요. 20년 납 종신보험 가입하잖아요. 이자가 없어요. 원금이 안 된다고 20년 동안. 원금이 없고 이자가 없는데 무슨 세금 혜택이 뭔 의미가 있어요. 비과세 혜택인 건 맞으나 의미가 없다. 원금 되려면 20년 걸린다니까요. 확정금리 3% 이거 확정금리 3% 주는 거 맞아요. 근데 13%면 뭐야? 확정금리 13%면 원금 되는데 20년 걸린다고. 의미 없는 거라고. 납입 중지 2년 지나면 돈 안 내도 돼요. 근데 보험회사는 착하지 않아요. 2년이 지나서 뭐 한 500만 원 정도를 냈을 때 해지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돈은 아마 한 200만 원 남짓되면 많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납입하기로 한 20만 원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통 기본 보험료의 35% 정도 됩니다. 7만 원 정도 되겠죠? 그 7만 원이 쌓여져 있는 해지 환급금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낸 돈이 500만 원인데 해지 환급금 200만 원인 것도 서운한데 거기서 매달 7만 원씩 빠져나간다 보세요. 1년 반 버티면 이건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알고 가입하시라고. 중도인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돈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어요. 낸 돈이 500만 원일 때 환급금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중에서도 일부 100만 원만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냈으니까 500만 원을 꺼냈을 수 있겠지 생각하다가는 또 서운하죠.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입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연금 활용할 때까지 이 계약이 안 살아 있습니다. 안 살아 있다고. 그러니까 듣기에는 대단히 좋은 상품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상품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설계는 아니다. 20년 납 이렇게 가는 게. 그런데 나는 우리 부모님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종신보험을 하나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자율 좋을 때 또 내 나이 어릴 때 미리 가입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라면은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입을 할 때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중에서 절반, 10만 원만 기본 계약으로 가시고 나머지 10만 원은 뭘로 해라? 추가 납입을 하셔라. 그게 여러분들 부담을 더 줄여줄 것이고 저축 효과를 극대화시킬 거다. 그리고 20년 납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크다라면은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10년 납 정도로 시작을 하세요. 10년 납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보통 원금 도달하는 데는 10년 정도 걸리고 원금이 도달하고 난 뒤에는 이 상품을 따라올 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때서부터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이 되는 거다. 알고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머니가 가입한 종신보험제. 너 취직했으니까 네가 갖고 가라.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막 고민을 많이 해요. 뭘 고민을 합니까? 이건 일단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막 2010년도에 막 2013년도에 나 어릴 때 가입을 했어요.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15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만나는 친구 설계사가 있어. 그러면 종신보험 가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네가 취직을 했으니까 갖고 가라. 에? 그랬을 때 야 이거를 갖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할까요? 이 보험, 종신보험은 여러분 호환, 마마 이런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현금이라고 현금. 일단 받아오면 그건 현금입니다. 받아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그때 판단하시면 돼요. 빚을 물려주는 것도 아닌데 왜 고민을 해? 그리고 보통 이제 7년 이상 유지된 종신보험이다. 그러면 이 종신보험이 상당히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사업비 때문이에요.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뭐 설계사 수당, 보험회사 유지비용,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계약 체결 비용. 예전엔 신계약비라 그랬거든요. 근데 7년 이상 유지된 계약은 그 비용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요 상품에 묻어있는 흙들은 어머님이 다 털어주신 겁니다. 깨끗한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다라고요. 그러면 얘는 우선은 어떻게 갖고 가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라. 갖고 갔을 때 좋은 이점은 뭐냐? 그 지금 있잖아요. 이자율 3%짜리 확정해서 드립니다. 이제는 3%짜리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지난달부터 3%짜리 없습니다. 많이 줘봐야 2%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10년만 줘요. 그렇게 확정을 해준다고. 근데 어머니가 가입해놓은 종신보험은 이자율이 보통 3.75% 혹은 그 이상이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나오는 종신보험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버셜자가 붙어있는 보험이다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금 대신에 추가 납입을 하잖아요. 추가 납입하는 돈에도 3.75%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증권을 받더니 유니버셜 보험 추가 납입 기능이 있고 확정된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그 이자율이 한 3.75% 되는 상품이다. 그러면 은행 가서 적금 가입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추가 납입하는 게 이자율이 훨씬 높습니다. 저축 효과가 좋다고. 그리고 추가 납입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어제 넣고 오늘 꺼내 쓸 수도 있어요. 네? 대신에 추가 납입 보험료에도 2% 정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10만 원 추가 납입하면 2천 원은 사업비로 뛴다고요. 근데 1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3.75이기 때문에 1년만 거기다가 묻어두면 은행에다가 적금한 것보다 낫습니다. 계속 갈 수 있는 돈 있죠? 가야 되는 돈, 나중에 쓸 돈, 추가 납입하면 완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을 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얘네들 두고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종신보험 하나 가입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때 가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엄마가 가입해 준 것보다 보험료 3배 더 내야 된다고, 3배. 그러니까 오래된 계약, 어머니가 가입해 준 보험은 일단 갖고 와서 봐라, 제대로. 그래서 이미 오랜 기간 유지가 됐고 이제 조금만 더 내면 완납이 되는 보험이다라면은 가지고 가시고 추가 납입 활용해서 저축 효과 극대화하시고 근데 그 밑에 막 여러 가지 특약들이 붙어 있는데 뭐 뇌출혈이고 뭐 갱신이고 이러면 그것들은 정리를 해갖고 그 돈들 하고 플러스 얼마 좀 보태갖고서 비갱신으로 보장성 보험은 새로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하면 저축 가치가 높고 이보다 좋은 조건의 종신보험은 나중 가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갖고 가셔라.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야. 엄마가 7년 전에 가입했어. 딱 봤더니 70세까지 내야 돼. 이런 보험은 저는 사실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납입 기간이 길잖아요. 원금에 도달하는 기간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42년을 내야 된다. 근데 7년 동안 낸 거다. 35년 더 내야 되잖아요. 혹은 70세까지 내야 된다. 80세까지 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새 판 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현금 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동기는 연말정산에 100만 원 환급 받았는데 저는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이거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가입할까요? 알고 가입하셔라. 연금저축이라는 게 뭐냐면요. 연간 400만 원, 내가 내는 돈 연간 400만 원까지는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34만 원씩 내가 따박따박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400만 원에 16.5% 66만 원을 돌려줘요. 돌려준다고. 그러면 내가 낸 돈에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낸 400만 원은 보험회사나 어디 다른 데 그대로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400만 원을 내고 66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세금으로 내가 낸 원금은 33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 얼마를 한 거야? 400만 원 저축을 한 겁니다. 이 세액공제 효과를 살펴보면 이거야말로 19.8% 확정된 이자율을 주는 어마어마한 상품이라고요. 이게 근데 예쁜 꽃에는 다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 요거에 대한 치명적인 함정이 뭐냐면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하잖아요. 이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이 토해내야 될 때는 목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한 달에 1년에 400만 원씩 한 5년 정도를 불입을 했어요. 그 원금 2천만 원이죠. 근데 이것도 보험으로 가입하면 사업비가 있어서 2천만 원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1,9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900만 원을 내가 해지해서 찾아올 때 이거에 대한 16.5%를 확 띄고 간다고. 공제 받을 땐 푼돈이지만 토해낼 땐 목돈이라고. 그때는 막 욕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가입을 할 때는 신중하셔야 된다. 신중하셔야 된다. 그래도 나는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제가 보험을 하는 사람이지만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사실 연금저축펀드가 청년들한테는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있잖아요. 이자가 공시율, 변동금리예요. 이자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있고요. 보험이다 보니까 납입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반면에 펀드는 사업비도 얘보다 적고 그 다음에 자유납입이에요. 자유납입. 그러니까 납입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얘가 더 유리하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고민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설계사님이 계셔갖고 뭐래도 하나 해줘야 돼. 뭐래도 하나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연금저축보험 생각해 볼 만하다. 연금저축보험 가입할 때 있잖아요. 보통은 34만 원짜리 설계서를 갖고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렇게 내면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34만 원씩 꾸준히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사인하지 마시고 기본보험료는 12만 원으로 하시고 추가 납입을 22만 원을 하겠다. 보통 2배까지 돼요. 그리고 추가 납입하는 돈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나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연금저축보험에 34만 원을 지금 불입 중인데 아이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근데 중간에 해지도 못한다 그러고 어떡하죠? 해지는 하시면 안 되고 이 상품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회사의 연금 저축 상품으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기관 이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34만 원 매달 내는 게 어렵다. 그럼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갖고 34만 원 내는 거를 12만 원으로 낮춰주세요. 감액이 아니라 감요입니다. 감액은 요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해지한 걸로 봐서 해지 환급금을 줘요. 근데 연금저축은 감요를 해준단 말이에요. 34만 원을 내던 사람이 12만 원을 낼 수 있고 그 차액 22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해지된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남아있다고. 그러고 나서 12만 원 내다가
여유가 생기면 22만 원만큼 어떻게 해라? 추가 납입으로 하셔라.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적고 납입에 대한 유연성도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 받아갈 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우선 정리를 할게요. 청년들이 가입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 회사 계속 다닐 거냐 말 거냐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상황, 현실 직시하셔라. 그래서 결혼자금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럼 종신이나 연금은 좀 뒤로 미뤄도 된다. 보장성 보험은 소득이 6% 넘지 않도록 하시고, 종신보험 가입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돈 30만 원이다. 15만 원은 기본, 15만 원은 추가 납입, 이렇게 가고 납입기간 짧게 가라. 부모님이 가입시켜준 종신보험은 생각보다 좋은 거다. 그리고 나중 가면 종신이 또 생각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세금이다. 엄마가 세금이다가 아니구나. 선물이다. 예? 선물이다 생각하고 예쁘게 보면 또 예뻐 보입니다. 예. 저축보험은 중도해지하면 치명적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잘 봐주시고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어쩌면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는데 해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이 200만 원을 버냐 300만 원을 버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월급이 적어서 저축을 못한다?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게 돼도 저축 못합니다. 예? 지출만 커지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갖는 돈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쓰고 남은 돈 저축해야지. 세상에 쓰고 남을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서 못 쓰는 게 많지. 먼저 저축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 갖고서 쓰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200만 원으로 같은 시기에 월급 200만 원으로 같은 시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 100명이 3년이 지났을 때 있잖아요. 한 50명 정도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모아두고 있어요. 50명 정도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은 저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15% 정도는 4천만 원 이상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인데. 그리고 또 15% 정도는 한 푼도 못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아서 돈을 모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모았고, 어떤 사람은 못 모았고,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 있다.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자산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재테크 관심 있냐? 물어보면 다 관심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재테크가 뭐냐면 재물, 기술, 돈을 굴리는 기술, 돈을 늘리는 기술이에요. 예?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뭐냐면 굴리는 기술에는 관심이 많아요. 뭐 어디 뭐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우리 지금 꿈나무도 뭐 좋은 거 있어요? 물어봐. 야, 굴릴 돈을 먼저 만들어야지. 굴리는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는 투자 수익률 좋은 거 어디 뭐 주식이 상한가 쳤대 쪽박 찹니다. 그러다가 그냥 3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뭐 해라. 그냥 저축해라. 저축은행에. 예? 예.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우리 꿈나무 잘 들어라. 예. 자,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 체크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